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자 444페이지 재활공급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활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재활이에요. 자 그럼 요거 간주공급인데 간주공급을 몇 개 한번 써볼게요. 간주공급은 크게 네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자가공급,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사업상승이요. 세 번째 들어가는 게 개인적 공급, 네 번째 들어가는 게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어요. 그러고 이 자가 공급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면세 전용,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직매장 반출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의의는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걸 조금 이제 풀어 얘기하면은 실제로는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파는 것으로 보겠다 라는 의미예요. 되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 간주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됐죠? 그러고 두 번째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전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아서 그 매입세액 공제를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면 환급받는 상태. 되셨죠? 요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매출세액을 강제로 발생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간주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전제 중에 만약에 간주공급 얘기예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었다 그러면은 불공제 대상이었으면은 당연히 간주공급 자체 대전제 조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되셨죠? 한 번 더. 간주공급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옆에 지워주면 안 되니까. 간주공급 같은 경우는 원칙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는 물건을 실제로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 되고요. 발행도 안 되고요. 되셨죠? 다만 예외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걸 안 하시면은 가산세가 있어요. 직매장 반출 적용을 받는데 세금 계산 발행을 안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 미발행이나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매장 반출 문제가 전산세무 2급의 80회차쯤에 문제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세금 계산서 문제가 세무 1급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간주공급, 즉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전제 조건에 해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가는 게 2번. 다음 3번. 교환회의에서 인도하는 재화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요거 재화의 공급 맞아요. 아마 앞에 읽어보시면은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이제 들어가는 건 뭐 대표적으로 실제로 물건을 팔았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현물 출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공매나 경매를 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시게 되면은 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구나 라고 아마 앞에 타이틀로 적혀 있으실 거고요. 다음 현금 판매한 것으로서 그냥 재화의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알죠? 현금 판매한 것으로서 구입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 이 기본적인 그냥 재화의 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됐든 불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되셨어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공제를 안 받았건 나발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간주 공급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현금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처음에 이제 세무 2급 공부하시거나 회계 2급 공부하실 때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자동차는 1000cc 초과 앤드 8인승 이하 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불공이죠. 이 자동차를 판매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거래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파시잖아요. 그럼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세를 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런 얘기. 그리고 가끔 요거 얘기하시면서 1000cc 이상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1000cc 초과예요, 초과. 아시죠? 가끔 시험 문제로 진짜 딱 1000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그래서 그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진짜 딱 1000이 나온 적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1000cc 초과 1000 포함 안 돼요. 1001부터 불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4번 예제는 요 아래에 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전용의 경우는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제가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금 계산서의 발행은 직매장 반출만 한다 그랬죠. 답안에 가는 거 1번이시고요. 다음 2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자 여기 무상 포인트예요.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시죠. 무상으로 견본품을 주시는 거는 사업상 증여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샘플을 줘야 상대방이 이 샘플을 써보고 그 물건을 앞으로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의도로서 무상으로 견본품 제공하시는 거는 사업상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유상이시면은 견본품이 돼요. 다시 견본품이 과세가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상일 때는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구나. 다음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되셨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 즉 직매장 반출을 하시면은요 간주 공급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요 앞에 문제 풀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적용받으시는데 회계직원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시게 되면은 재활 공급으로 나라가 인정을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하단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자, 재화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 신고를 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만약에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적한 것을 이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게 되면은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 요거 이제 수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냥 의의고요. 다음 2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된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수입세금 계산서 나오시면은 보통 세관 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인천세관, 뭐 부산세관 이런 거 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해요? 세관장이 발행을 해요. 되셨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2번 맞고 다음 3번은 제가 방금 위에 얘기했던 거죠. 수출 신고를 마치고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선적이 완료됐죠.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다시 반입하게 되면은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 되셨죠? 선적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공급 시기 파트 가시면은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선적일 이런 얘기가 나오시죠. 그래서 선적하는데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음 4번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당해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이제 문제풀이 두 번째쯤 할 때쯤 찾아보면은 제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료의 공급 같은 경우는 사업자여야 되는데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X입니다. 과세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이 4번이시고 제가 이제 3번 문제를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부가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보세 구역이 뭐고 다음에 뭐 수출 신고를 하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상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보세 구역 내에서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시면은 전산세무 1급 95회 94회죠. 94회차 이론 문제, 세법 문제 이론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간략하게 문제 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세 구역 내에서 어떻게 공급을 하면 재활 공급이고 어떻게 되면 뭐고 이런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제 생각에는 이 책에 재경관리서 책에 이 보세 구역 얘기가 문제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따로 부대구역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면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자, 일단 보니까 물납 얘기가 보이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조세의 물납, 다음 두 번째 사업의 양도, 이건 예외가 있기도 해요. 다음 세 번째 법에 따른 음, 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세징수법인데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번째 담보 제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면서도 필히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그래서 1번 조세의 물납은요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X고요. 뭐 요거에 대한 의의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땐 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풀이 하면서는 사실 의의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2번하고 3번 얘기신데 요거 이제 제가 말정리 좀 하나 해드릴게요. 위에서 이제 1번 하실 때 보면 제가 재화의 간주 공급 얘기, 이제 간주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적혀 있는 거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이에요. 제가 적어드린 거 1번에 적어드린 건.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리면은 용역의 간주 공급이나 또는 무상 공급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이 용역의 간주 공급이나 무상 공급은 사실 잡아내기도 힘들고요. 잡아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걸 과세하기 위해서 증빙을 보기도 힘들고 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서 이제 과세를 하지 않고요. 다만 예외가 뭐가 있냐면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시면 과세를 합니다.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용역의 간주 공급이나 무상 공급 얘기가 나오시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타인이에요. 그럼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든요. 무료로 무상으로 청소 용역을 제공했죠. 그럼 무상 용역 공급이시죠. 그래서 이건 과세를 하지 않아요. 되셨죠? 다음 2번 아들에게 무료로 상가를 임대했다. 아들이면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상가면은 부동산 임대 용역이시죠. 그래서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한 꼴이니까 요거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과세 대상이시고요. 요 이제 용역의 간주 공급, 무상 공급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시는 게 뭐 자가 공급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이제 학생한테 너가 오늘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잖냐. 그래서 그 수업 들은 거를 집에 가면서 아 오늘 되게 뜻깊은 수업을 들었다. 오늘 수업이 되게 감명 깊었으니까 집에 가면서 책을 보면서 들었던 걸 복습을 해볼까. 그러고 책을 딱 펼치면은 옆에서 누군가 띠용 나타나더니 갑자기 세무공무원이 당신 지금 용역에 간주 공급하셨습니다. 세금 내셔야 돼요.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시기 때문에 용역의 간주공급과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4번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한다. 요거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띠셔야 돼요. 이제 공급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성을 띠셔야 되는데
그 사업성 뭐 띄셔야 되고 사업자여야 되는데, 사업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독립적이어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종속적이면 안 된다. 누구 밑에 속해 있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도 재화의 수입을 하면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얘기는 용역의 공급 얘기예요. 근로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가 볼게요.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고 여기 보시면 요런 가정 보이시죠? 해당 재화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을 가정한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간주공급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재화의 간주공급 얘기하면서 1번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딱 보자마자 아, 간주공급 얘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요 앞에 혹은 요 문제풀이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직매장 반출을 다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직매장 반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되셨어요? 요 앞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풀이 하다 중간에 한 3번인가 쯤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매장 반출을 적용받지 않는다. 되셨죠? 그래서 재발 공급으로 본다. B 틀렸다. 되셨죠? 가방에 바로 1번. 다음,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활 공급으로 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액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자가 공급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요것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막 쭈저리 하면서 왜 이 얘기에선 이게 간주 공급으로 봐야 되고 이거 왜 간주 공급을 보는 의의가 뭐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오프라인 수업하시면서 그 설명을 하면은 그 설명만 제가 한 40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이것만 해서 이 강의 한 영상만 해서 거의 1시간이 넘을 거라서 굳이 막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위에 적어드릴 때 아까 제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얘기가 해당이 됩니다 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아, 재활 공급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갈게요. 자, 3번.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하는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보고요. 다음에 하단도 면세 사업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 면세 전용이시죠? 위에 적었던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되셨죠?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의 재활 공급에 의제되는 것은, 의제는 간주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되지 않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뭘까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을 하면은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간주 공급 해당이 안 된다. 바로 1번. 5번이랑 비슷한 문제고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했다. 면세 전용이고요. 다음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했다. 사업상 증여예요. 지금 이거 견본품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음 4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적 공급이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하단에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와 과세되지 않는 것은 회사 기념품을 한 개당 20만 원인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오케이, 요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을 하시게 되고요. 다음 그러고 2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용역을 공급했다. 아까 제가 용역의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요런 문제가 골라내기 되게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서. 다음 또 갑니다. 3번.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면 그냥 재활 공급이죠. 이거는. 4번.
폐지할 사업을 폐지한다 그랬죠. 그럼 폐 없이 잔존재화겠죠. 간주 공급이시고요.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8번 다음 중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재활 공급으로 본다고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적 공급은 사용한 때 이제 공급 시기로 보고 요건 뒤에 가서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공급 시기 파트 아마 뒤에 있을 거거든요. 폐업 시 잔존 재화는요. 폐업일이 된다. 오케이. 사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무상 얘기 나오셨죠? 견본품 얘기 나오셨죠? 오케이. 과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번 자가 공급의 경우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자가 공급 중에서도 뭐만요? 직매장 만출만. 되셨죠? 다른 말로는 타사업장 만출만. 되셨죠? 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가 공급은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다음에 직매장 만출. 그 중에서 직매장 만출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하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활 공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활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물건 판단 얘기죠 쉽게. 다음 2번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위탁자가 있고 위탁자는 부탁한 사람이에요. 되셨죠? 그럼 옆에 보면은 수탁자가 있고 되셨죠? 그러고 이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가 있을 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은 이때 물건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죠.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것뿐이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위탁자 명의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 얘기는 아마 뒤에 가서 나오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게 이런 케이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또 갈게요. 3번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 나와 있으시죠? 자,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재활 공급으로 본다. 아까 제가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4개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조세의 물납, 두 번째 사업의 양도, 다음에 세 번째 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시는 게 담보 제공이었죠. 담보라는 거는 실제로 준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잖아요. 뭐 돈을 못 갚을까봐 혹은 아니면 뭐를 못할까봐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재활 공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요. 다음 4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럼 간주 공급했다는 얘기네요. 면세 전용이니까 재활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왜? 대전제에 해당을 하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싸리 매입세 공제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답안이 3번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